빨간 옥을 주어 입에 물면 모든 병이 치유되는 듯하다. 그러나 옥은 곧 몸속으로 스며들어 수천 마리의 작은 여우로 변해 장기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드러난 진실은 소름 끼친다. 그것은 옥이 아니라 구미호의 알로 숙주 안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려 한 것이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덕수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기로 유명했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매서운 바람이 산허리를 감아돌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덕수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으며 그의 집은 비록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언제나 마당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덕수는 매일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성실함은 산속의 다람쥐나 산새들도 알 정도여서 그가 지나가면 짐승들도 놀라지 않고 가만히 길을 비켜주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늦가을 찬서리가 온 산을 하얗게 뒤덮어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아가던 무렵 덕수는 겨울을 날 돛감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고 차가운 공기는 덕수의 볼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도끼질을 하며 나무를 베어 넘겼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무렵 덕수는 잠시 허리를 펴고 바위 위에 앉아 땀을 식히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앙상한 덤불숲 사이로 기이할 정도로 붉고 영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해가 질 때에 붉은 노을을 한 조각 떼어다 놓은 것처럼 신비롭고 강렬하여 덕수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빛이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다가간 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이끼 낀 바위 틈새에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붉은 구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구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주위의 어둠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난생 처음 보는 기이한 물건에 호기심이 동하여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슬을 집어들었는데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가운 돌멩이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구슬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투명한 붉은색 안에서 무엇인가가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그 빛깔이 너무나 고와서 덕수는 잠시 넋을 잃고 그것을 바라보며 산속의 추위도 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산신령님이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요괴가 흘리고 간 물건인지 알 수 없었으나 덕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끌림과 호기심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덕수는 구슬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혹시 산에서 나는 귀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하여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으나 아무런 향기도 나지 않았고 돌처럼 딱딱하지도 않고 물렁하지도 않은 오묘한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마르고 입이 심심해진 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붉은 구슬을 입안에 쏙 집어넣고 말았는데 입안에 넣는 순간 혀끝에 감도는 맛은 달지도 쓰지도 않았지만 기이하게도 상쾌한 기운이 입안 가득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슬을 입에 물고 혀로 살살 굴리자 마치 얼음물을 마신 듯 머리가 맑아지면서 온몸의 털구멍이 열리는 듯한 시원함이 느껴졌고
지게질로 인해 뻐근했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구슬을 입에서 뱉어 손바닥에 올려놓고 다시 살펴보았으나 구슬은 여전히 붉은 빛을 띠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영롱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구슬을 입에 물어보니 방금 전 느꼈던 그 상쾌함과 함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치는 기분이 들었고, 덕수는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하느라 지쳐있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니 덕수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도 마치 빈 지게를 진 것처럼 가뿐하게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덕수는 입안에서 구슬을 굴리며 이 신비한 체험을 만끽했고, 혹여나 실수로 구슬을 삼키거나 떨어뜨릴까봐 조심하며 혀 밑에 단단히 감추어 두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덕수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 흘러 마주치는 마을 사람마다 덕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며 한마디씩 건넬 정도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수는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계신 어머니를 불렀는데, 평소 같으면 힘들어서 털썩 주저앉았을 그가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어머니는 의아한 듯 부엌 문을 열고 내다보셨습니다. 덕수는 입안에 든 구슬을 들키지 않으려고 잠시 뱉어 주머니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고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구슬을 입에서 빼자마자 다시금 몸이 묵직해지고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저녁상을 물리고 어머니가 잠자리에 드시기를 기다렸다가 호롱불 밑에서 주머니 속에 붉은 구슬을 꺼내어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구슬은 더욱 선명하고 붉은 빛을 발산하며 마치 덕수에게 어서 자신을 입에 넣으라고 유혹하는 듯이 보였고, 덕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다시 구슬을 입안에 넣고는 황홀한 기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구슬을 입에 문 채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평소 앓던 허리 통증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온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에 취해 스르르 잠이 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결에 혹시라도 귀한 구슬을 삼킬까 걱정이 되어 잠시 입에서 빼내어 머리맡에 놓아두었는데, 구슬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한기가 느껴지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덕수는 다시 구슬을 집어 입에 물고서야 편안하게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고, 꿈속에서도 붉은 꽃밭을 거니는 듯한 환상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덕수는 전날의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머리가 맑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 구슬이 하늘이 내려준 보물이라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몰래 구슬을 헝겊에 잘 싸서 품속에 간직하고는 언제든 몸이 힘들 때마다 꺼내어 입에 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덕수의 몸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거칠었던 피부가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가 맑아지며 힘이 장사처럼 세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산삼이라도 캐먹은 것이 아니냐며 부러워했고, 덕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붉은 구슬 덕분이라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돌쇠가 장작을 패다가 손목을 다쳐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본 덕수는 측은한 마음에 잠시 고민하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돌쇠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눈을 감고 입을 벌려보게. 내 산에서 얻은 귀한 것이 있어 잠시 빌려줄 터이니. 덕수는 돌쇠의 입에 구슬을 넣어주고는 잠시 기다리게 했는데, 놀랍게도 돌쇠의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며 다친 손목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구슬을 돌려받아 챙기고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신기한 체험을 한 돌쇠에 입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듯이 덕수가 신비한 비방으로 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는 아름아름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덕수의 건강해진 모습과 돌쇠의 완쾌된 손목을 보며 하나둘씩 덕수의 집을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덕수는 마음이 약해 찾아오는 이들을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아픈 아이에게 잠시 구슬을 물리면 아이가 방긋 웃으며 뛰놀았고, 기침이 심한 노인에게 구슬을 물리면 거짓말처럼 기침이 멈추니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덕수는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구슬을 남의 입에 넣었다 뺄 때마다 구슬의 빛깔이 아주 미세하게 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나 그저 기분 탓이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덕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구슬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밥을 먹을 때와 말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구슬을 입에 물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구슬을 입에 물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감돌았기에 그는 구슬이 주는 안락함에 깊이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할 때도, 집에서 새끼를 꼬을 때도 그의 볼은 항상 사탕을 문아이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덕수의 새로운 버릇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사위가 고요해지면 덕수의 방 안에서는 가끔씩 그르르 하는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기도 했지만 덕수는 그것이 바람소리이겠거니 하며 구슬을 입에 문 채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계절이 깊어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날씨는 더욱 매서워졌지만 덕수는 구슬 덕분에 추위를 전혀 타지 않고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도 거뜬히 겨울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해진 모습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밤마다 아들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불빛과 아들의 몸에서 나는 묘한 냄새 때문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덕수에게야 너무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데 요즘 네 눈빛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덕수는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산신령님이 저를 보살펴 주시는 덕분입니다. 하고 안심시켜 드릴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자신이 가진 이 붉은 구슬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구슬을 몸에서 떼어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내용은 최근 마을 가축들이 밤새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흉흉한 소문이었습니다. 닭장의 닭들이 목이 비틀린 채 발견되거나 외양간의 소가 털이 숭숭 빠지며 말라가는 궤변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산짐승의 소행일 것이라 짐작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덕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입안에 굴러다니는 구슬의 따뜻한 온기에 곧 그 불안감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슬은 마치 덕수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속삭이는 듯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의 혀를 간지럽혔고 덕수는 그 감각에 취해 멍한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수의 집 마당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달걀이며 곡식들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덕수가 구슬의 힘을 빌려 그들의 잔병을 고쳐준 보답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물건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겉보기와 달리 속으로는
서서히 메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혈색이 도는 것처럼 붉었으나 그것은 건강한 붉은색이 아니라 마치 열병을 앓는 사람처럼 상기된 탁한 붉은색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구슬을 입에 물고 있을 때는 힘이 넘쳤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구슬을 빼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에도 덕수는 이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덕수는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 입안에 있던 구슬이 평소보다 훨씬 뜨겁게 느껴져 깜짝 놀라 뱉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혀가 굳은 듯 말을 듣지 않아 뱉어내기가 쉽지 않았고, 손가락을 넣어 억지로 꺼내려 하자 구슬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목구멍 쪽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수는 척척거리며 가까스로 구슬을 뱉어내 방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구슬은 대굴대굴 굴러가다 멈추고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붉은 빛을 깜빡거렸습니다. 덕수는 공포심을 느꼈지만 구슬이 몸에서 떨어지자마자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 때문에 다시 기어서 구슬을 주워 입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슬이 다시 입 안에 들어오자 고통은 사라지고 거짓말 같은 평온이 찾아왔고, 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늦게 덕수의 집 앞을 지나던 사람이 덕수의 방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람이 부는 날이면 덕수의 집 쪽에서 비릿하고 노린내 나는 냄새가 풍겨온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덕수가 산에서 신비한 약초를 캐와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라 여기며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덕수는 낮에는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밤에는 구슬과 하나가 되어 황홀경에 빠지는 이중적인 생활을 이어갔고, 그의 영혼은 서서히 구슬 속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겨울밤은 길고도 깊었으며 덕수의 집 주위로는 밤마다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며 불길한 징조를 알리고 있었지만 구슬의 마력에 취한 덕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 앞을 서성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는데,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하여 마치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무언가에 홀렸음을 직감하고 마을의 어른인 천영감을 찾아가 상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차마 아들의 비밀을 남에게 말할 수 없어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근심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구슬이 주는 쾌락에만 몰두했고, 구슬은 날이 갈수록 더 붉고 더 선명한 빛을 띠며 덕수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덕수의 볼은 홀쭉하게 들어갔지만 배는 이상하게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덕수는 그저 요즘 밥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산골 마을의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눈이 무릎까지 쌓이던 어느 날, 덕수는 여느 때처럼 구슬을 입에 물고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문득 구슬 표면에 아주 미세한 금이가 있는 것을 혀끝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구슬을 꺼내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지만 눈으로 보기에 구슬은 여전히 매끄럽고 완벽해 보였기에 자신이 잘못 느낀 것이라 생각하고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구슬을 입에 물고 있으면 가끔씩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덕수는 이것이 구슬의 기운이 뱃속까지 전해져서 그런 것이라 믿으며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고, 그 착각이 곧 닥쳐올 무서운 재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던 밤, 덕수는 구슬을 입에 물고 잠을 청하다가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덕수야, 덕수야 하는 희미한 목소리에 눈을 뜨고 방문을 열어보니 마당에는 아무도 없고 하얀 눈만이 소복하게 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헛것을 들었나 싶어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이번에는 천장 쪽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구슬은 입안에서 윙윙거리며 전보다 더 강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입안의 구슬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목구멍을 자극하는 통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진 어떤 존재가 덕수의 몸을 탐색하고 있는 것과 같았으며 덕수는 이제 구슬의 주인이 아니라 구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고쳐준 병이 금세 재발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생기자 조금씩 덕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나았던 돌쇠는 다시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밤새 끙끙 앓았고 배앓이가 나았던 아이는 얼굴이 누렇게 뜨며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덕수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덕수가 베푼 호의를 생각하며 차마 말은 못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덕수는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구슬을 입에 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탓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구슬은 이제 덕수의 판단력마저 흐리게 만들고 있었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덕수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려 했으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끼를 들 힘조차 없었기에 일찌감치 이를 접고 바위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입안의 구슬을 혀로 굴리며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데 어디선가 붉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덕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우는 보통 여우보다 덩치가 크고 털이 유난히 붉었으며 눈빛이 사람처럼 영악해 보여 덕수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여우는 덕수를 향해 입을 다시더니 꼬리를 살랑 흔들고는 숲속으로 사라졌는데 그 순간 덕수의 입안에 있던 구슬이 요동치며 여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덕수는 황급히 집으로 내려왔지만 그 여우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덕수는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상도 마다하고 방에 틀어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몸에서 열이 나고 으슬으슬 추운 것이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슬을 물고 있으면 씻은 듯이 나았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구슬을 물고 있어도 열이 내리지 않고 오히려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구슬이 약효를 다한 것인가 걱정하며 구슬을 꺼내 닦아보기도 하고 따뜻한 물에 씻어보기도 했지만 구슬은 여전히 붉은 빛을 낼 뿐 덕수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구슬을 더욱 깊이 입안에 넣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를 썼고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덕수의 집 살인문 밖으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규칙적이고 힘찬 발걸음 소리는 덕수의 방문 앞에서 멈추었고 이내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덕수 있느냐? 이놈, 자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천영감님의 목소리였는데 평소 덕수를 아끼던 그가 이 야밤에 찾아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덕수는 깜짝 놀라 이불을 걷어찼지만 입에 문구슬을 뺄 새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천영감의 서슬퍼런 눈빛이 덕수를 향해 꽂혔습니다. 천영감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 그것은 덕수의 방에서 나는 냄새가 땀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마치 산짐승이 굴 안에서 풍기는 비릿하고 역한 노린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는데 이놈 덕수야, 네 꼴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방에서 어찌 여우굴에서나 날 법한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냐? 하고 소리치자 덕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이불자락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천영감은 마을에서 80평생을 살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었기에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는데 그의 눈에는 덕수의 창백한 얼굴 위로 감도는 묘한 요기가 뚜렷하게 보였고 무엇보다 덕수가 입을 꾹 다물고 무언가를 감추려 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영감은 성큼성큼 다가와 덕수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으나 그보다 더 무거운 기세로 덕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안에 있는 것을 당장 뱉어내라고 다그쳤습니다. 덕수는 천영감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음을 깨닫고 주저주저하며 입을 벌려 혀 밑에 감춰두었던 붉은 구슬을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뱉어냈는데 구슬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 어두침침하던 방 안이 붉은 빛으로 기이하게 물들며 그림자들이 춤을 추듯 일렁거렸습니다. 천영감은 그 구슬을 보자마자 이것 봐라. 내 놈이 기어 이 사단이 날 물건을 주워왔구나 하며 혀를 차고는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 구슬은 영감이 젊은 시절 산신령을 모시는 무당에게서 들었던 여우의 정기가 뭉친 요물이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은 덕수에게 이 구슬을 어디서 주웠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고 덕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주웠으며 이 구슬 덕분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을 사람들의 병도 고칠 수 있었다고 변명하듯 털어놓았습니다. 천영감은 덕수의 말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는데 이 미련한 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으며 산에 있는 것을 함부로 인간의 마을로 가져와서 탈이 안 나는 법이 있더냐 하고 꾸짖으며 이 구슬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사는 요괴의 미끼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감은 덕수의 손에 들린 구슬을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며 보거라. 저것이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느냐. 저 붉은 빛은 네 피를 빨아서 붉은 것이지 원래 붉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덕수가 다시 자세히 보니 정말로 구슬 안에서 핏줄 같은 붉은 실들이 얽히고 설키며 꿈틀대는 것처럼 보여 쏘스라치게 놀라 구슬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구슬은 바닥에 닿자마자 대구르르 굴러 덕수의 무릎팍으로 다시 파고들려 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를 찾는 새끼 짐승처럼 애처롭고도 집요해 보여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감은 당장 이 구슬을 가지고 나가서 마을 어귀, 선앙당, 고개 넘어 깊은 구덩이에 파묻거나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고 호통을 쳤지만 덕수는 구슬이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자마자 다시금 알 수 없는 애착과 연민이 솟아올라 차마 그것을 버릴 마음을 먹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덕수는 영감님, 그래도 이 구슬 덕분에 제 허리병도 낫고 어머니 약값도 벌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애원했지만 천영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네 목숨이 중하냐? 아니면 그깟 요물이 중하냐? 당장 내다 버리지 않으면 내일 아침 내 놈은 송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무섭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영감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고는 알겠다고 당장 버리겠다고 약속을 하며 밖으로 나가는 실행을 했습니다. 천영감은 덕수가 구슬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덕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야 혀를 끌끌 차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는데 그의 뒷모습에는
근심이 한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은 돌아오는 길에 마을의 가축들이 밤새 불안하게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이 마을에 곧 닥쳐올 재앙을 예감한 듯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달무리진 밤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며 달빛을 가렸다 드러냈다를 반복하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영감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장정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덕수가 과연 그 요물을 순순히 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한편 밖으로 나온 덕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선앙당 쪽으로 걸어가려 했으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집 뒤편 대나무 숲 근처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손안에 쥐어진 구슬은 덕수의 체온을 빨아들이는 듯 따뜻하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은 마치 덕수에게 나를 버리지 마. 나를 버리면 너는 다시 예전에 병들고 가난한 나무꾼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대나무 숲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구슬을 버리려고 들어올렸던 팔을 힘없이 내리고는 딱 하룻밤만, 오늘 밤만 더 가지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버리자 라고 스스로와 타협하며 구슬을 다시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첫 영감의 경고보다 당장 구슬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방으로 다시 돌아온 덕수는 어머니가 깰까봐 조심조심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주머니 속에 넣어둔 구슬이 자꾸만 허벅지를 찌르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다시 꺼내어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게 빛나는 구슬을 바라보고 있자니 천영감의 무서운 얼굴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오로지 구슬의 아름다움만이 눈에 들어와 덕수는 홀린 듯이 다시 구슬을 입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중얼거리며 입에 넣는 순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고 짜릿한 기운이 뇌리까지 치솟아올라 덕수는 눈을 뒤집으며 신음소리를 흘렸고 몸은 활처럼 휘어지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닌 극상의 쾌락이었습니다. 구슬은 이제 덕수의 입안에서 채집인 양자리를 잡고 혀뿌리 근처에 딱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는데 이번에는 마을 아래쪽에 사는 김씨네 외양간의 암소가 밤새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의 배는 짐승의 발톱에 긁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린 채 쬐하게 뜨고 죽어 있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에서 내려온 굶주린 늑대나 살쾡이의 짓일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천영감만은 이것이 단순한 산짐승의 소행이 아님을 직감하고 굳은 표정으로 덕수의 집족을 응시했습니다. 영감은 어젯밤 덕수가 구슬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고는 오늘 밤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감하며 마을 청년들에게 오늘 밤 각자 집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함부로 밖에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덕수는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는데 몸이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검푸르게 죽어 있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흐리멍텅해져 있어 영락없는 중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배만은 빵빵하게 불러와 있었고 뱃속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아닌 사각사각하는 무언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속이 더부룩하여 아침밥도 먹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는데 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식도에 걸린 무언가가 긁히는 듯한 쓰라림을 느꼈지만 여전히 입안에 든 구슬을 뱉어낼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흉한 몰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고 덕수야 네 꼴이 왜 이러냐 어디가 아픈 것이냐 하며 울먹였지만 덕수는 어머니의 손길을 귀찮아하며 부리치고는 곶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뱃속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허기짐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아니라 생고기나 피 같은 것을 갈구하는 짐승의 본능적인 허기였습니다. 덕수는 마당을 돌아다니는 암탉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맛을 다졌고 그 순간 암탉이 푸드덕거리는 날개짓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깨닫고 소름이 끼쳐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점점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해가는 것 같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이미 구슬의 지배력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덕수를 찾아온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것은 천 영감의 경고 때문이기도 했지만 덕수의 집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 때문에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수의 집 지붕 위에는 까마귀 떼가 앉아 깍깍거리고 울어댔고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는 하루아침에 잎이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듯한 흉흉한 모습이었습니다. 덕수는 그늘진 툇마루에 앉아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는데 해가 져야만 구슬이 더 밝게 빛나고 자신의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어둠 속에서 구슬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끈을 놓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천영감은 다시 한번 덕수의 집을 찾아오려 했으나 마을 입구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고 흙먼지가 일어 앞을 가리는 바람에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감은 산신이 노했거나 요물이 결계를 쳤구나. 오늘 밤은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하고 탄식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지고 개들조차 짖지 않고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린 그 시각 덕수의 방 안에서는 붉은 빛이 더욱 강렬해지며 문틈으로 새어나와 마당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구슬을 입안에서 굴리며 쾌락에 잠겨 있었는데 이제 구슬은 덕수의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며 입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뱃속에서는 더욱 뚜렷한 움직임이 느껴졌는데 마치 수십 마리의 올챙이가 헤엄치는 듯한 꿀렁거림이 배꼽 주변에서 시작되어 명치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덕수는 이것이 병이 낫는 과정이라 착각하며 배를 쓰다듬었고 배를 쓰다듬을 때마다 피부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가 손바닥을 툭 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공포심보다는 기이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는 구슬이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있다고 믿었으며 그 믿음은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덕수는 심한 갈증을 느껴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넘다가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이 목구멍 깊숙이 넘어갈 뻔했는데 덕수는 쓸쓸거리며 겨우 구슬을 다시 혀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튀어나와 덕수의 발등을 타고 넘어갔는데 평소 같으면 놀라서 소리를 질렀을 덕수가 이번에는 번개같이 손을 뻗어 쥐를 낚아채고는 쥐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손에 들린 죽은 쥐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입안에 고이는 침을 주체할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그는 쥐를 마당 구석에 던져버리고는 도망치듯 방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방에 들어온 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누웠는데 온몸에서 열이 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구슬은 이제 뜨거운 불덩어리처럼 변해 덕수의 입안을 태울 듯이 달아올랐고 덕수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어머니, 어머니 하고 신음소리를 냈지만 깊은 잠에 빠진 어머니는 듣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마치 여우의 울음소리처럼 캉캉거리며 들려왔고 창호지 문에는 뾰족한 귀를 가진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지만 감은 눈 속에서도 붉은 여우떼가 자신을 둘러싸고 춤을 추는 환영이 보여 괴로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덕수는 비몽사몽간에 입안에 있는 구슬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만 했던 구슬이 이제는 달걀만큼 커져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구슬의 크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덕수의 턱과 입 주변 근육이 마비되어 감각이 이상해진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구슬은 목구멍 안쪽을 향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손가락을 넣어 구슬을 빼내려 했지만 손가락이 닿자 구슬은 미끌미끌한 점액질을 뿜어내며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미꾸라지 같았습니다. 덕수는 이제 완전히 구슬에 제압당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정신은 몽롱해져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속 깊은 굴에 누워 있다고 생각했고 주변에는 수많은 붉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뱃속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져서 이제는 통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누군가 뱃속에서 숟가락으로 내장을 긁어내는 듯한 아릿한 아픔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는데 입안에 꽉 찬 구슬이 목소리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물만 줄줄 흘리며 천연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인 축시가 되자 덕수의 방 안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워졌고 덕수의 입안에 있던 구슬은 최후의 빛을 바라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숨이 막혀 컥컥거리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지만 구슬은 끈적한 촉수를 뻗어 덕수의 목젖을 휘감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덕수의 눈앞에는 붉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구미호의 형상이 나타나 입맛을 다시며 덕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덕수의 생명을 노리는 요괴의 의식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였고 마을의 운명과 덕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일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구슬이 덕수의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며 덕수의 의식은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밤 덕수의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으나 그 정막 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거대한 붉은 뱀이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입을 벌려 머리를 삼키려는 찰나 현실의 육체는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거칠게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물고 있던 붉은 구슬이 기도를 막아 숨이 넘어갈 듯한 위급한 상황이 닥치자 덕수는 잠결에 생존을 위해 발버둥을 치며 컥하는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 순간 혀 위에 불안하게 얹혀있던 구슬이 목젖을 강하게 때리며
식도를 타고 미끄러지듯 넘어가는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꿀꺽하는 소리와 함께 차갑고 묵직한 이물감이 목구멍을 긁으며 내려가자 덕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떴으나 이미 구슬은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구슬이 위장으로 넘어간 직후 덕수는 잠시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는데 기도를 막고 있던 이물질이 사라지자 숨통이 트이는 시원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드디어 그 징그러운 것을 삼켜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제 구슬이 뱃속에서 소화되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나리라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뱃속으로 들어간 구슬은 처음에는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느껴졌으나 이내 위장의 뜨거운 열기와 만나면서 기이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배꼽 주변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자 이것이 구슬의 신비한 약효가 오장육부로 퍼져나가는 것이라 착각하고 다시금 스르르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닥쳐올 지옥 같은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덕수의 뱃속에서는 치익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마치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위장 속에서 무언가가 급격하게 끓어오르는 소리였습니다. 차갑던 구슬은 순식간에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며 위벽을 지저대기 시작했고 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으아, 뜨거워. 배가 타들어간다. 덕수는 방바닥을 뒹굴며 배를 움켜쥐었는데 그 고통은 살을 꼬집거나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뱃속에 숯불을 집어넣은 듯한 끔찍한 자결통이었습니다. 구슬의 단단했던 껍질이 위산에 녹아내리면서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사악한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덕수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뱃속의 열기는 점차 다른 감각으로 변해갔는데 그것은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위장을 찌르는 듯한 날카롭고 섬뜩한 통증이었습니다. 덕수는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이불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는데 뱃속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무언가가 꿈틀대며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태동이었습니다. 붉은 구슬은 애초에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천년 묵은 여우가 인간의 몸을 숙주로 삼아 번식하기 위해 만들어낸 여우의 알집이었던 것입니다. 위장 속의 따뜻한 온도와 영양분은 알들이 부화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고 마침내 구슬이 녹으며 수천 마리의 새끼 여우, 유충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어난 유충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닥치는 대로 덕수의 내장을 파고들기 시작했는데 덕수는 뱃속에서 무언가가 갈짝거리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각, 오드득. 그것은 쥐가 나무를 갉는 소리와 흡사했으나 훨씬 더 습하고 끈적한 소리였으며 덕수의 뇌리에는 자신의 위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영상이 환각처럼 펼쳐졌습니다. 덕수는 공포에 질려 안 돼! 나가! 내 몸에서 나가란 말이야!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칠 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짐승들은 위벽을 뚫고 간과 창자로 퍼져나갔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는 듯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덕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환영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배가 투명한 유리처럼 변하여 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에는 쌀알만 한 크기의 붉은 새끼 여우들이 개미떼처럼 바글거리며 내장에 달라붙어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징그럽고 끔찍하여 덕수는 구역질을 해대며 헛구역질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새끼 여우들은 붉은 눈을 번뜩이며 배고파 엄마, 배고파라고 웅얼거리는 듯한 환청을 들려주었고 그 소리는
덕수의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욕심이 불러온 이 재앙 앞에서 뼈저린 후회를 했지만 이미 그의 몸은 요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뒤였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덕수의 처절한 비명소리에 잠자던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호롱불을 켜들고 덕수의 방문을 열었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에 코를 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냄새는 피비린내와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무언가가 썩어가는 듯한 악취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덕수는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문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고 그의 손톱은 장판을 긁어대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덕수야, 정신 차려라. 이게 무슨 변고냐 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려 했으나 덕수는 고통에 이성을 잃고 어머니를 밀쳐내며 오지 마세요. 다가오면 잡아먹혀요. 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배를 만져보니 덕수의 배는 마치 만삭의 임산부처럼 기이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피부 밑에서는 수많은 덩어리들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돌아다니는 것이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뱃속에 가스가 찬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움직임이었기에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얇아진 뱃가죽 위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형상들은 마치 작은 발톱이나 주둥이 모양을 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덕수는 배를 움켜쥐고 어머니, 뱃속에 여우들이 살아요. 저를 뜯어먹고 있어요. 하며 울먹였고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고통받는 짐승의 단말마에 가까웠습니다. 덕수의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곤히 잠들어 있던 이웃집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닭들이 대를 치며 소란을 피우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웃집 돌쇠와 몇몇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덕수네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들은 덕수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길한 붉은 기운과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에 압도되어 쉽사리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덕수가 미치기라도 한 건가?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수근거렸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급한 구조 요청 소리에 용기를 내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덕수는 땀과 토사물로 뒤범벅이 된 채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의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옷고름이 뜯어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비추자 덕수의 배 위로 붉은 핏줄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고 그 핏줄 사이로 검은 그림자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꿈틀거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으악, 저게 뭐야? 사람 뱃속에 귀신이 들었나 봐 하며 기겁을 하고 물러섰지만 덕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누구든 좋으니 제발 우리 덕수 좀 살려주시오. 의원을 불러주시오 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골에서 이 야밤에 의원을 부르러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설사 의원이 온다 한들 이 기이한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뱃속의 새끼 여우들은 위장을 넘어 식도와 기도를 타고 역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역겨운 느낌에 척성거리며 구토를 시도했으나 입에서는 노란 위액과 함께 붉은 핏덩어리만 쏟아져 나올 뿐 정작 뱃속의 괴물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덕수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 덕수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바싹 말라 비틀어졌으며, 눈동자는 흰자 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어 그가 이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유충들이 난동을 부릴수록 덕수의 몸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방 안의 공기가 후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덕수의 몸에 닿은 이불이 누렇게 변색될 만큼 고열이 발생했고 그의 피부는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짐승의 털 같은 것이 드문드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우의 알이 부화하면서 숙주의 몸을 자신들의 형질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었는데 만약 이대로 둔다면 덕수는 사람이 아닌 반인반수의 괴물이 되거나 뱃속에서 파먹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수건으로 덕수의 몸을 닦아주려 했으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정전기가 일듯 따가운 기운이 느껴져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야. 천영감님을 모셔와야 해. 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마을의 어른이자 지혜로운 천영감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젊은 청년 2명을 영감의 집으로 급파했습니다. 청년들이 뛰어가는 동안에도 덕수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어 이제는 숨소리조차 그르렁 컹컹하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덕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네 발로 기어 다니려는 신의을 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며 주위 사람들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인간 덕수의 영혼이 아닌 굶주린 여우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의 뱃속에서는 이제 단순히 갉아먹는 고통을 넘어 내장이 뒤틀리고 꼬이는 듯한 격통이 이어졌습니다. 수천 마리의 유충들이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우며 내장기관을 밀어내고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환각 속에서 덕수는 거대한 여우굴에 갇혀 어미 여우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이게 내 무덤이구나. 그 붉은 구슬이 내 묘비였구나 하는 절망적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침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방 안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되었는데 호롱불이 바람도 없는데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했고 벽에 걸린 옷가지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덕수를 혼자 둘 수 없어 방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와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듯한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날짐승들도 요괴의 기운에 눌려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인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덕수의 배는 이제 한계치에 다다라 피부가 투명해질 정도로 팽창했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덕수가 허리를 꺾으며 맹수처럼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성대에서 나올 수 없는 기괴한 금속성의 소리였고 그 충격으로 방 안의 호롱불이 툭 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덕수의 붉게 충혈된 눈과 배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붉은 광채만이 보일 뿐이었고 사각거리는 뱃속의 소리는 더욱 크게 증폭되어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을 켜 라고 외쳤지만 손이 떨려 부싯돌을 켜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덕수는 바닥을 긁으며 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여우들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가 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인데 덕수는 이미 자신의 몸을 통제할 힘을 잃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으려는 찰나 밖에서 횃불의 밝은 빛이 비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라, 썩 비켜라. 천영감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헐레벌떡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였습니다. 영감의 뒤로는 마을 장정들이 쑥대와 매운 고추를 한가득 안고 따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덕수는 밝은 빛에 괴로워하며 다시 방 안으로 뒷걸음질 쳤고 배를 감싸쥐고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천영감은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요기를 느끼고 인상을 찌푸렸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덕수에 부풀어 오른 배를 본 영감은 늦었구나. 늦었어. 이미 부화가 시작되었어. 하고 탄식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내 결단에 찬 눈빛으로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쑥과 고추를 몽땅 털어넣고 연기를 피워 놈들이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기절시켜야 한다. 영감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방안을 울렸고 덕수의 뱃속에 있는 요물들은 본능적으로 천적의 등장을 감지한 듯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이것은 덕수의 생명을 건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천영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에 있던 마을 장정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넣었고 누군가는 광으로 달려가 지난 가을에 말려둔 붉은 고추와 단호에 캐어둔 약숙을 한 아름안고 나왔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자 장정들은 준비해온 고추와 쑥대를 아낌없이 불 속으로 던져 넣었는데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순식간에 피어올라 부엌을 가득 채우고 구들장 밑을 통과하여 방바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기는 단순히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잡기를 쫓는 양기 가득 담긴 것이어서 보통 사람도 눈물 콧물을 쏙 뺄 정도로 독했지만 요물들에겐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는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든 연기는 곧 방 전체를 자욱하게 뒤덮었는데 쑥 타는 냄새와 고추의 매운 향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지독한 공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덕수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기침을 콜록거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천영감은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문 열지 마라. 이 연기가 뱃속까지 들어가야 놈들이 힘을 못 쓴다. 라고 소리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운 연기가 덕수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자 기절한 듯 늘어져 있던 덕수가 갑자기 발작하듯 기침을 해대며 몸을 뒤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덕수 본인의 반응이라기보다는 덕수의 몸을 장악하고 있던 뱃속의 여우 새끼들이 괴로워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놈들은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데 뜨겁고 건조하며 독한 매운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견딜 수 없어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덕수의 배 위로 불거져 나왔던 기이한 형상들은 연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쑥 들어갔다 다시 튀어나오기를 반복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영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옳지
놈들이 이제야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지금이다. 어서 소금물을 대령해라 하고 외쳤습니다. 영감은 미리 준비해온 굵은 천일염을 대접에 한가득 붓고 품속에서 꺼낸 노란 종이에 쌓인 약가루를 섞어 물에 풀었는데, 이 약가루는 영감이 젊은 시절 산신령을 모시던 스님에게 받은 비방으로 뱃속의 독을 중화시키고 요물을 토해내게 하는 효험이 있는 귀한 약재였습니다. 진하게 타진 소금물은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힐 듯 짜고 쓴 냄새를 풍겼지만 지금 덕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였습니다. 천영감이 소금물 대접을 들고 덕수에게 다가가자 덕수의 몸 안에 있는 요물들이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는지 덕수의 입을 꽉 다물게 하고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덕수는 으르렁거리는 짐승 소리를 내며 영감의 손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건장한 장정 2명이 덕수의 팔과 다리를 결박하듯 단단히 붙잡아 꼼짝 못하게 눌렀습니다. 영감은 덕수의 턱을 강한 힘으로 쥐어 벌리고는 나무숟가락을 억지로 밀어넣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뒤 그 틈으로 진한 소금물을 들이붓기 시작했습니다. 꿀꺽, 꿀꺽. 덕수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부림쳤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짠물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금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순간 덕수의 뱃속에서는 마치 뜨거운 기름솥에 물방울이 튀는 듯한 요란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금의 정화하는 기운과 약초의 독성이 여우의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에게 닿자 놈들은 살이 녹는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러댔고 그 비명은 덕수의 입을 통해 기괴한 바람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덕수의 배는 파도치듯 격렬하게 출렁거렸는데 뱃속의 요물들이 소금물을 피해 위장벽을 타고 위로 기어올라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기 때문입니다. 덕수의 얼굴은 불그락 부르락 변하며 핏대가 솟구쳤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부릅떠져 보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남기지 말고 다 먹여야 해. 천영감은 덕수가 뱉어내려 할 때마다 턱을 치켜 올려 억지로 삼키게 만들었고 결국 대접에 담긴 소금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소금물을 다 마신 덕수는 잠시 동안 숨을 멈추고 빳빳하게 굳어 있었는데 폭풍전야와 같은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뱃속에 꾸르륵거리는 소리만이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덕수의 배가 푹 꺼지는가 싶더니 횡격막이 크게 수축하며 엄청난 구역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에 덕수는 상체를 앞으로 꺾으며 바닥에 엎드렸고 장정들은 서둘러 덕수의 등을 두드리며 토하기를 재촉했습니다. 덕수의 입에서 처음 쏟아져 나온 것은 시커먼 먹물 같은 액체였는데 그 냄새가 어찌나 고약한지 곁에 있던 사람들이 코를 싸쥐고 헛구역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썩은 달걀 냄새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검은 액체 속에는 쌀알만한 붉은 덩어리들이 수없이 섞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작은 벌레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수의 오장육부를 파먹으려던 여우의 새끼들이었는데 소금물과 매운 연기에 중독되어 힘을 쓰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계속해서 검은 물을 토해냈고 그럴 때마다 부풀어 올랐던 배가 조금씩 줄어들며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토하던 덕수가 마지막으로 크아하는 비명과 함께 주먹만한 붉은 핏덩어리를 토해냈는데 그 핏덩어리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치익 소리를 내며 검은 연기로 변해 허공으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순간적으로 꼬리가 9개 달린 작은 여우의 형상을 이루더니 방 안을 빙빙 돌며 사람들을 위협하듯 날카로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킥! 두고 보자. 인간들 하는 듯한 원망 섞인 환청이 들리는 듯 했으나
방 안에 가득 찬 매운 고추 연기와 쑥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열려있는 문틈을 통해 밖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천영감은 그 모습을 보고 지팡이를 휘두르며 어딜 감히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호통을 치며 미리 준비해둔 소금 한 줌을 검은 연기가 사라진 방향으로 힘껏 뿌렸습니다. 소금이 뿌려진 자리에는 파란 불꽃이 튀며 타탁거리는 소리가 났고 마당을 가로질러 산 쪽으로 도망치는 검은 그림자의 뒤로 마을 장정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요물은 마을 사람들의 기세와 독한 연기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 깊은 산골짜기로 도망쳐버렸고 그제야 덕수의 집을 감싸고 있던 음산하고 무거운 공기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토해낸 덕수는 탈진하여 바닥에 축 늘어졌는데 얼굴은 창백했지만 죽은 사람 같았던 잿빛은 사라지고 미약하게 남아 사람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영감이 다급히 덕수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 확인한 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살았다. 놈들이 다 빠져나갔어. 맥이 다시 뛰기 시작했네. 그 말을 들은 덕수의 어머니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감님, 감사합니다.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고 긴장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거나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은 토사물 냄새와 매운 연기로 엉망이 되었지만 사람들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덕수를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들어와 더러워진 자리를 치우고 덕수의 입가와 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깨끗이 닦아주었으며 냄새가 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장정들은 창문과 방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는데 차가운 새벽바람이 들어오자 방 안에 꽉 차 있던 독한 연기와 악취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상쾌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마당의 장작불도 잦아들고 붉은 기운이 사라진 밤하늘에는 어느새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는데 이는 요물이 빠져나간 충격과 기력이 쇠한 탓이었습니다. 천영감은 덕수의 머리맡에 앉아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게 자네의 효심이 하늘에 닿아 산신령이 목숨만은 살려주신 게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덕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들 돌아가서 쉬라고 일렀지만 사람들은 덕수가 깨어나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정과 의리가 느껴져 덕수의 집 마당은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덕수가 하는 신음소리와 함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천영감의 안도하는 표정이 들어오자 덕수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갈라진 목소리로 물을 찾았습니다. 물 좀 주세요. 어머니가 급히 떠다 준 맑은 물을 한 모금 마시자 타들어갈 듯했던 목구멍과 위장이 시원하게 적셔지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수는 지난밤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몸서리를 쳤지만 뱃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가벼움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덕수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어 다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천영감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영감님 말씀을 듣지 않아 이 사달이 났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덕수의 참회에 천영감은 껄껄 웃으며 덕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됐네. 이 사람아, 자네가 무사하면 그만이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이야.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네. 영감의 따뜻한 위로에 덕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동안 덕수의 마음을 좀먹고 있던 탐욕과 헛된 욕망을 깨끗이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덕수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우르르 몰려와 방문을 기웃거렸고, 덕수는 그들에게도 고개를 숙여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돌쇠야, 자네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내 다 나으면 꼭 갚으마. 덕수의 말에 돌쇠는 갚긴 뭘 갚아. 어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같이 나무나 하러 가자고 하며씩 웃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수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로가 몰려오는지 하품을 하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덕수의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닭장에서는 수탉이 힘차게 울어대며 새로운 아침이 밝았음을 알렸습니다. 천영감은 돌아가기 전 덕수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찬바람을 쐬지 말고 미음 같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며 몸을 추스르게. 그리고 산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그 바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게나. 덕수는 영감의 말을 명심하겠다고 다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나서며 마당 구석에 던져져 있던 죽은 쥐를 보고는 혀를 차며 지팡이 끝으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지난밤 광란의 흔적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악몽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집에는 다시 덕수와 어머니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끓인 맑은 죽을 한 그릇 떠와 덕수에게 먹여주었는데, 아무런 간도 되지 않은 슴슴한 흰 죽이었지만 덕수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고 달게 느껴졌습니다. 죽을 넘길 때마다 빈 위장이 따뜻하게 채워지며 잃어버렸던 생명력이 다시 차오르는 듯했고, 덕수는 어머니의 사랑과 이웃들의 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가 반가운 소리로 지저귀고, 지난밤의 공포는 햇살 아래 눈 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덕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창호지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 속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악몽도 환각도 없는 그저 평온하고 깊은 꿀잠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쑥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어 지난밤에 치열했던 사투가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덕수의 집 마당에 내려앉은 햇살은 지난밤의 어둠과 공포를 모두 몰아낸 듯 유난히도 따사롭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열어두었던 방문을 통해 들어온 상쾌한 산 공기는 방 안에 배어있던 매캐한 쑥 냄새와 비릿한 토사물 냄새를 말끔히 씻어내어 덕수가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고 맑은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뜬 덕수는 창호지문에 은은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꼈고, 손가락을 까딱여보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려보며 내 몸이 온전히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평범한 사실에 벅찬 감동을 받았습니다. 곁에서 밤새 쪽잠을 자며 간호하던 어머니는 아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는 푸쑥하지만 맑아진 덕수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볼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덕수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덕수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덕수의 기력을 회복시킬 귀한 음식 재료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집 돌쇠는 집에서 가장 실한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왔고 뒷집 할머니는 가을에 수확해 아껴두었던 늙은 호박을, 아랫마을 아주머니는 찹쌀과 귀한 잣을 한 뼘박씩 들고 와 마당에 풀어놓았습니다. 평소 덕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정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순간이었는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물을 길어 나르며 덕수를 위한 보양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삭막하고 음산했던 덕수의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온기와 정겨운 말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로 가득 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솥뚜껑 사이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구수한 닭, 삶는 냄새가 온 집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와 이웃 안악들은 늙은 호박을 푹 삶아 으깨고 찹쌀가루를 풀어 노란 호박죽을 쑤었는데 그 색깔이 마치 황금처럼 곱고 윤기가 흘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습니다. 덕수는 방 안에 누워 그 소란스럽지만 평화로운 소리들을 들으며 지난 며칠간 붉은 구슬이 주는 거짓된 환상 속에서 느꼈던 고독한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 장작 타는 냄새, 음식 냄새야말로 사람을 살게 하는 진짜 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덕수는 콧날이 시큰해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과 호박죽 한 그릇이 소반에 담겨 덕수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천영감이 직접 상을 들고 들어와 덕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자, 이걸 먹게. 요물에게 뺏긴 기운을 되찾으려면 사람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지. 그 붉은 돌멩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보약일세. 덕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조금 떨리기는 했지만 숟가락에 가득 담긴 따뜻한 죽을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텅 빈 위장에 닿자 온몸에 훈훈한 기운이 돌며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닭다리 하나를 뜯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애써준 이웃들의 마음에 대한 고마움과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서 살을 발라주셨고 문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 됐어. 먹는 걸 보니 다 나았네 하며 안도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수가 비워낸 그릇은 금세 다시 채워졌고 덕수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기 시작하여 흑빛이었던 안색이 점차 발그레한 복숭아빛을 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붉은색은 요괴의 붉은 빛이 아닌 생명이 약동하는 건강한 혈색이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집 마당에 멍석을 깔고 둘러앉아 남은 닭죽과 호박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덕수의 집이 이제는 마을 잔치집처럼 변해 시끌벅적해졌는데 사람들은 지난밤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했습니다. 돌쇠는 내가 횃불을 들고 쫓아가는데 그 검은 연기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더라니까 하며 너스레를 떨었고 사람들은 우리 마을 기운이 얼마나 센데 감히 요물 따위가 하고 맞장구를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 웃음소리는 집 구석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요기마저 깨끗이 씻어내어 덕수의 집을
다시금 평범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덕수는 방문턱에 기대앉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죄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형님들, 아주머니들, 제가 잠시 헛된 욕심에 눈이 멀어 큰 폐를 끼쳤습니다. 앞으로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소처럼 우직하게 일하며 갚겠습니다. 덕수의 진심 어린 다짐에 마을의 맏형격인 김씨 아저씨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헛발질도 하고 그러는 거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자네가 이번 일로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로 된 걸세.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덕수의 가슴에 깊이 박혀 그는 다시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땀 흘려 사는 삶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자 마을 사람들은 내일의 일과를 위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고요해진 집 안에는 어머니와 덕수, 그리고 텐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천 영감만이 남았습니다. 영감은 덕수에게 다가와 이제 몸은 좀 어떤가 하고 물었고, 덕수는 덕분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뱃속이 편안하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그 구슬은 자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잠시의 쾌락을 주었지만 이 닭죽은 투박해도 자네의 살과 피가 되어주지 않나.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걸세.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고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만이 진짜 내 것이 되는 법이야. 라는 뼈있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뜨끈하게 군부를 지핀 아랫목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등허리를 지지는 따뜻한 온기가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에서는 쌀락눈이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는데 며칠 전만 해도 그 소리가 짐승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공포에 떨었지만 지금은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구슬이 없어도 몸은 충분히 따뜻했고 환각이 없어도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덕수는 옆에서 새근거리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과도 같은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덕수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여 다시 지게를 지고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산은 눈으로 뒤덮여 온통 하얀 세상이었는데 덕수는 예전에 구슬을 주었던 바위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고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부지런히 나무를 베었습니다. 탁, 탁, 탁. 도끼가 나무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덕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차가운 겨울바람에 식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구슬을 물고 힘들이지 않고 나무를 할 때보다 훨씬 고되고 힘들었지만 덕수는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오히려 상쾌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뱃나무를 지게에 가득 싣고 무거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어찌나 정겹고 따뜻해 보이던지 덕수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붉은 노을이나 신비한 빛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기다리는 낡은 초가집의 불빛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덕수를 반겼고 덕수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덕수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첫눈이 소복하게 쌓이던 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앉아 덕수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처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 덕수배가 남산만해졌었지. 천 영감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사람들은 이제 그 끔찍했던 기억을 추억 삼아 이야기하며 욕심을 부리면 여우구슬에 홀린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덕수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웃으며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고, 그런 덕수를 보며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넉넉하고 깊은 사람이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붉은 구슬의 유혹을 이겨낸 덕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실하고 지혜로운 나무꾼으로 존경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덕수의 집 사랑방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랫목에서 바느질을 하시고 덕수는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타닥, 탁, 밤이 익어 터지는 소리가 정겹게 들리고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덕수는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까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구슬보다 이 군밤이 훨씬 달고 맛있네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럼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지만 덕수의 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덕수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땀 흘리는 정직한 삶을 되찾았으며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요물들이 숨어 인간의 욕심을 틈타 유혹하려 할지도 모르지만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과 이웃 간의 정을 아는 사람들에겐 그 어떤 요술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구슬 대신 성실함이라는 단단한 씨앗을 품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처럼 여러분의 잠자리도 오늘 밤 평온하고 묵직하기를 바랍니다.